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티비 한승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또 S클래스를 가지고 왔어요. 3년 가까이 S클래스를 타고 있는 남자, 물론 제가 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타고 있지만 S클래스를 또 가져왔어요. 왜 가지고 왔느냐, 저희가 작년에 23년형 S580을 타보면서 좀 놀라웠던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차는 연식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롭게 들어가 있는 옵션들, 이거는 기본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로직이 많이 바뀐다, 바뀌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자동차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컴퓨터, 전자기기라고 보셔도 돼요. 타고 다니면서 기존 고객들이 야 이거 좀 불편해, 야 이거 왜 움직임이 왜 이래, 혹은 많이 그죠 고장나는 부분들, 이런 데이터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이 S클래스 같은 경우 초기 모델을 이 서스펜션 있죠, 쇼바, 여기 이게 잔고장이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린 다음에 뭐 좌회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턴을 하게 되면 따다닥닥닥닥 뭐 나무 토막 치는 소리처럼 나가지고, 초기형 S클래스들 이거 서스 그 소리 나가지고 센터 가서 교체하든지 아니면 막 교환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은 22년형 혹은 이제 막 연식 변경된 23년형 때 개선돼서 나옵니다. 개선형 모델이 들어가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이 문을 열 때 보통 S클래스나 플래그십 모델들은 이 문 자체가 되게 묵직하잖아요. 근데 이거 문을 열 때 이 심지 이 안에 들어가는 연결된 부위가 약해가지고 문이 좀 팍 열린다든지 뭐 이런 불편사항들을 막 얘기를 하면 연식 변경돼 바꿔줍니다. 그래서 23년형 S클래스 S580 타고서 너무 놀랬던 거야.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무엇보다 21년식 처음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게 되면서 움직임 자체가 막 울컥울컥거리고 브레이크 팍팍 쓰고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 움직임이 가벼웠었거든요. 23년형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런 걸 보면서 차는 풀 체인지가 아니더라도 연식만 바뀌면 꽤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또 S클래스를 가져왔냐? 맞습니다. 이 차는 24년형이에요. 뭐야? 그러면 또 24년형 S580?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 S580을 리뷰를 하면서 디젤도 한번 시승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S580 출고할 때도 원래 사려고 했었던 거는 디젤을 사려고 했어요. 제가 이전에 탔던 W222 같은 경우에는 디젤이었거든요. 저는 원래 223 넘어갔을 때도 무조건 디젤로 사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가솔린을 샀죠.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첫 번째, 이 S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후륜 조향이 들어가요. 이게 사실 되게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 했거든. 뭔가 새로운 신기술 막 이러면서 이 S클래스는 S580이 진짜다, 그 다음에 그 후륜 조향은 S580에만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야 그래도 신기술을 경험을 해봐야지 이러고, 액티브 앰비언트 그 있잖아요, 불빛 들어오는 거, 이것도 S580에만 들어간다 이런 얘기에 낚여가지고 S580을 샀죠. 이제 나중에 되니까 디젤 모델에도 후륜 조향 옵션 추가하면 들어가고 스탑 들어오는 물량 중에 들어간 모델도 막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디젤, 저희가 지금 오늘 가져온 게 S450을 가지고 왔어요. 벤츠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 초기형 같은 경우에는 뭐 350이랑 400 뭐 이렇게 가져오다가 이 450이 이제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살짝 애매하게 올려요. 물론 뭐 옵션이라든지 이렇게 추가가 된 게 있기는 한데 숫자가 올라가면 비싸 보이는데,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젤에서는 끝판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S580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디젤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밖에 없어요. 숏바디밖에 안 들어와. 가솔린 모델에만 롱바디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580을 산 거예요. 아니 S클래스를 사는데 뒷자리가 좁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숏바디랑 롱바디 차이, 이 뒷유리 보면 돼요. 롱바디는 조금 더 이렇게 길어가지고 끝까지 떨어지고, 숏바디는 동그랗게 그냥 C필러가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마이바흐다 이 유리 모양 자체가 네모네요. 그리고 이 뒷유리, 그거 이제 쿼터 글라스가 살짝 사선으로 내려옵니다. 그거만 보면 내가 요 롱바디냐 마이바흐냐 숏바디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S450을 가지고 왔는데 요게 이제 24년형으로 되면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어요. 1억 7,850만 원부터 스타트하는 거죠. 내가 S580을 2억 1000에 샀고 지금 24년형이 아마 2억 한 3천 정도까지 돼요. 그렇게 가격을 생각을 한다면 디젤과 가솔린의 가격 차이, 물론 얘도 이제 450이고
S580 가장 상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한 6천 정도 나기는 한데, 저는 S를 사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젤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다로운 환경 규제로 인해서 디젤 엔진은 거의 단종됐잖아. 근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이 6기통 디젤 엔진 다릅니다. 4기통 디젤이랑 6기통 디젤이랑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뭐 이제 4기통 디젤 뭐 보면은 E 클래스 E220 있고 막 이러잖아요. 4기통 디젤 타면 진동도 있고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야, 이거 프리미엄 차에 디젤은 말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6기통 디젤 타면은 야, 이게 디젤이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게다가 얘가 367마력이 나오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 S580이 525마력인가 그래요. 360마력대와 500마력대는 차이가 있기는 있으나, 그래도 부드러움을 생각을 한다면 이 디젤이 토크감이 일품이거든요. 그 200마력이라는 갭을 도심에서는 다 채워줍니다. 디젤이기 때문에. 이제 580이 이제 V8기통이고 500이 6기통이에요. 그러니까 580은 진짜 끝입니다. 580에는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고급 휘발유 안 넣으면 이게 노킹이 납니다. 그래서 고급 휘발유를 580에 가득 넣고 주행을 하면 리터당 연비가 56 나와요. 56도 잘 나온 거야. 그 어머니한테 제가 S580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사실 쓰시라고 제가 드렸어요.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한 3일에 한 번씩 12만 9천 원씩 찍혀 주행이. 뭐 갑자기 일하고 있는데 띠릭 뭐야 이거 12만 9천 원 뭐 주유소 막 이러면, 또 그다음에 한 이틀 뒤에 우리 어머니 골프 치러 가니까 소리가 딱 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13만 5천 원 막 이래가지고 찍힌단 말이야. 연비가 끝나요. 근데 이 디젤은 어떠냐? 얘가 공식이 아마 12.6인가 12.9인가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무조건 더 잘 나옵니다. 그냥 막 때려 밟아도 10 이상 나와요. 디젤을 샀어야 돼. 그리고 이번에 24년형으로 S450이 되면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주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 주행이라는 거는 약간 차를 밟았을 때 좀 더 부드럽게 튀어나갈 수 있게 하는 서포트 역할을 조금 해줘요. 근데 과연 이 디젤에는 48V가 들어가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거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AMG 라인이에요. 800만 원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저희가 우리 예전에 이제 또 찍었잖아요. 벤처럼 또 누구예요? 황인철 대리님 아닙니까? 황인철 대리님이 또 요거 하면 얘가 1억 7,850만 원인데 할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얘 어차피 물량도 별로 없고 들어온 대수도 또 워낙 적기 때문에 많이 없긴 하지만, 또 황인철 대리한테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빤스 벗고 흔들면 앞자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 한 1억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근데 할인이 생각보다 적어도 어차피 이거 빨리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요 AMG 라인이 들어가면 마차 휠로 바뀌어요. 이거 약간 이렇게 디자인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옛날에 W221, 그러니까 전전 S클래스에 요 마차 휠이 들어가면 S500이었어요. S500. 자, 그 다음에 이제 핸즈프리가 또 24년형으로 바뀌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키 소지하고 발 집어넣으면 요 트렁크가 열리는 핸즈프리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S클래스 항상 이거 탈 때마다 느끼지만, 트렁크 다 열고 닫는 요게 너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너무 이게 좀 팍팍 닫히는 느낌이 있어서 요거는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S580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뒷좌석 때문이에요. 이 S클래스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공간이 되게 넓고 큰 차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숏바디는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클래스에서 조금 더 커진 느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큰 차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S580을 샀는데, 이 차를 타고 다니면 크면 좋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S580은 좀 과하다. 특히나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태우고 많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S580을 탈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후회를 많이 했죠.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더 주고 살 만한, 뭐 5천만 원이라고 해도 뭐 틀릴만 하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국산차 하나 사가지고 넓게 타고 다니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또 좋기도 해요.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숏바디기 때문에 2열에 모니터가 빠지고 이 암레스트에 태블릿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시트 공간도 좁죠. 거울도 빠지고 하기는 한데, 뭐 이렇게 듀얼 썬루프라든지 열선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 이런 그 가죽 시트도 350 같은 경우에는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 450부터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요. 2열의 목 쿠션 같은 경우도
요 숏바디 450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58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그레스트 또 들어가고 리클라인 시트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앞으로 가는 시트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좋다. 근데 좀 작아 보이지 않냐? 정말 이것 때문에 안 산 건데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오히려 저는 지금 당장 오너 드리븐으로 차를 찰 거면 사실 숏바디가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네가 얘기했던 것처럼 S580을 살 이유가 없네? 그냥 450 뭐 디젤 모델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비싼 데에는 항상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6기통 디젤이고 580은 V8기통 가솔린이잖아요.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게 첫 번째로 다르냐면 승차감이 달라요. 똑같이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S580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탄자 위에 내가 타가지고 부드럽게 차가 나가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딱 타면 그러니까 진짜 잠이 와요. 너무 편해. 밑에 노면에 있는 뭐 요철 그다음에 이게 도로가 딱 그냥 부드럽게 매끈하게 되는 게 아니라 굴곡도 있고 막 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막 차가 울렁울렁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S580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느낌이 안 나게 부드럽게 갑니다. 차가 부드럽게 밀어주기 때문에 진짜 아 이게 바로 S클래스구나 라는 그런 주행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근데 S350 때 제가 디젤 때 탔을 때도 그렇고 450도 그렇고 이 노면의 진동들이 조금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벤츠도 S 디젤 모델과 가솔린 모델 그리고 가솔린도 S500과 580을 급을 좀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탔을 때 확실히 비슷한 것 같은데 S450도 진짜 편하거든요. 580과 또 비교를 하면은 미세하게 승차감, 특히나 이런 식으로 요철 있죠. 노면 안 좋은데 이런 데를 지나갔을 때 S580은 이런 충격들을 다 걸러줍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와요. 실내로 유입이 안 돼요. 근데 450 같은 경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좀 충격들이 실내로 유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S580과 마이바바도 또 달라요. 마이바는 더 충격이 없습니다. 뭐냐면 이런 잔진동이나 요철 같은 거는 이제 S580이 이제 지워준다고 하는데 마이바와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주행감의 그 묵직함 있죠. 요거는 마이바하고 훨씬 좋아요. S580은 살짝 고속도로 올라가면 약간은 그런 좀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마이바흐는 또 그 느낌을 또 어느 정도 억제해주고 눌러주죠. 요런 게 보면 비싼 데는 차이가 있고 차급을 분명히 나눠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근데 S450 그러니까 디젤만의 매력 있죠. 어때요? 실내에서 유입되는 요 소음들, 소리들 안 들어옵니다. 그냥 디젤이라고 얘기 안 하면 이게 디젤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진짜 조용합니다. 4기통과 6기통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흡음재나 방음이 잘 되어 있어서 이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워낙 신차이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냐? 맞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엔진 소리가 좀 올라오기는 해요. 진동도 조금 올라오긴 하고. 근데 이거는 밖에서 들었을 때 소리예요. 실내로 아무리 주행이 많이 되고 키로수가 많이 되더라도 제가 그때 8만인가 거의? 8만 정도 됐을 때 S 둘둘둘 그 팔았었잖아요. 그때도 외부에서는 조금 소리가 나고 시끄러웠어도 실내로 유입되는 소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조용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8V 마이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주행에 대한 느낌은 사실 그렇게 막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이 서포트 해주는 역할이긴 하거든요. 얘가 가솔린이었을 때, 그러니까 뭐 S500이나 S580 때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가 들어가가지고 차 자체 움직임이 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이 악셀을 밟았을 때 변속하면서 차가 좀 튀어나가는 요 느낌 있잖아요. 요때 약간은 그 중간에 텀이 있었거든요. 48V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들을 보면 그 텀이 없이 꾸준하게 밀어줍니다. 요런 꾸준하게 밀어주는 요 느낌들이 차가 좀 부드러워졌다라고 운전자가 느끼게 하거든요. 요게 이제 가솔린 모델들은 조금 있는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워낙 토크감도 세고 차가 좀 이렇게 간결하게 좀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48V가 들어갔다 그래서 뭔가 주행이 차이가 막 다이나믹하게 느껴지거나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도 차는 작은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를 딱 탔을 때 느껴지는 부분들은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이런 차 리뷰하면서 항상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뭐 댓글 보면은 전문적이지 않다, 뭐 네가 얘기하는 건 뭐 겉핥기식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최대한, 물론 내가 뭐 공학적으로 뭐 차를 엄청 잘 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나마 좀 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실제 오너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는 거는 그나마 조금 잘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여러분들 차 탈 때 뭐 서스의 느낌과 뭐 이게 기능이 뭐 들어가고 어떤 게 개발이 돼가지고 뭐 어떤 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해봐야 내가 이 차를 살 때 그게 중요하나요? 아, 뭐 들었을 땐 알죠. 이게 뭐가 뭐 들어갔고 뭐 투챔버에 에어 서스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개발되어 있는 오랜 역사와 알면 좋죠. 근데 내가 이 차를 실제 운행을 하고 탔을 때 직관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은, 그래 이게 시끄럽냐 안 시끄럽냐, 연비가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에 대한 할인도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오너로 만약에 내가 이 차를 탔을 때 450이나 580이나 가솔린 디젤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게 조금 더 제가 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번에 450 디젤을 가지고 온 이유도 간단해요. S클래스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S를 진짜 많이 팔아요. 인구 대비 거의 탑일 거예요. 그 부분들 입장에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소비자예요. 여러분들이랑 입장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 때문에 저도 긴가민가해서 이제 580을 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타고 다니면 타고 다닐수록 580보다 디젤 난 거예요. S 하면은 일반 소비자분들도 다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길어야 된다, 롱이어야 된다, 그리고 가솔린이어야 된다 하는데, 이게 타다 보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목적에 맞게 차를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디젤은 일단 연비 좋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해요. 가솔린 580과 비교했을 때는 꽤 많이 차이 나고, S500과 비교해도 몇 천만 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몇 천만 원이라는 가격 차이를 생각했을 때 가솔린과 디젤 차이가 많이 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내가 만약에 이제 운전자가 운전을 많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디젤 안 탈 거면 슈퍼디가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지비가 엄청 저렴합니다. 유지비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7 시리즈도 워낙 주행을 많이 했잖아요. 7과 S의 주행 느낌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거의 그냥 다른 세그먼트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주행에 대한 차이가 많아요. 일단 7은 움직이는 자체가 굉장히 경쾌해요. 그리고 내가 운전을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전달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반대로 S는 묵직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나가주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브랜드 이미지와 걸맞은 주행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23년형 S580 타면서도 말씀드렸던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세팅, 초기형은 이 브레이크 밟으면 팍팍 쓰고 움직임 자체가 좀 약간 좀 가벼웠거든요. 이번 24년형으로 넘어온 디젤도 가솔린을 타는 듯한 느낌처럼 되게 묵직하고 부드럽게 또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는, 기존 오너분들이 이야기하는 불편함들을 연식이 바뀌면서 개선을 해서 넣어준다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좋네요, 차. 이런 게 차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580과 급 차이가 납니다. 똑같지 않아요. 같은 에어서스라 그래도 같지가 않거든요. 어떤 로직이 들어가느냐, 어떤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에어서스가 들어가도 움직임이 다릅니다. 벤츠도 450과 580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소재에 대한 것도 좀 차이가 있죠. 특히나 이 대시보드 소재를 좀 많이 차이를 두거든요. 580 같은 경우 피아노 블랙, S 하면 사실 피아노 블랙 많이 떠오르잖아요. 우드도 그렇고. 근데 이 400이나 뭐 450이나 350 디젤 모델들은 이 소재들도 조금 저렴한 소재들을 넣은 편이에요. 이런 부분들 막 들어가는 우레탄, 뭐 가죽 소재들,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는 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요 부분 A 필러, B 필러. 요게 이제 580이나 이제 2형 넘어가면은 알칸트라 소재나 막 이런 걸로 넣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디젤 모델들은 다 이제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도심 주행했는데도 연비가 12.1이 나옵니다. 이거 고속도로나 연비 주행하잖아요. 더 잘 나와요. 진짜 연비 좋은 차입니다. 자, 그럼 내려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께 S450 24년형 모델을 보여드렸어요. 아무래도 디젤에서는 가장 하이엔드 모델이다 보니까 한 번쯤은 시승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의정부의 우리 모토원 황인철 대리님께서 S450 24년형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인율이 좀 적어서 살짝 아쉽기는 한데, 워낙 매물이 없거든요. 대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S450 궁금해하시는 분들, 24년형 이번 기회에 출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우리 모토원 황인철 대리님한테 연락 주시면, 눈탱이는 맞지 않았다,
라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다른 데서 견적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냥 한번 나 여기서 한번 견적 한번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연락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들 차는 목적에 맞게 사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좋으니까, 추상인 모델이니까. 그래서 그냥 덜컥 사지 마시고 꼭 한번 비교해보고 내 성향이 어떤지. 이 S450 같은 경우에는 오너 드리븐 성향, 그러니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긴 태워도 내가 운전하는 시간이 많아. 그리고 뒷좌석 굳이 길 필요 없어. 굳이 진짜 길 필요 없긴 하거든요. 제가 사봐서 알아요. 굳이 길 필요 없어요. 얘도 길거든요. 그리고 딱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좁고 답답하고 뭐 E클래스랑 비슷하고 공간은 비슷하지만 약간 더 넓고요. 그다음에 내장재 그리고 승차감 이런 게 E클래스, S클래스는 넘사벽의 차이가 좀 있긴 있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얘가 그냥 1억 중반이었으면 사실 베스트기는 해요. 얘 조금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이 또 들어가면 조금 금액이 내려가서 좀 중반 상위 이렇게 좀 들어가긴 하지만 가격만 놓고 보면은 진짜 좋기는 합니다. 580 이제 2억 초중반도 넘어가니까 S500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S500도 과다한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컴팩트한 S클래스 원하시는 분들은 450 디젤 모델 사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W222 그 S350 롱바디 탈 때가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1억 3천 후반에 사가지고 진짜 편하게 타고 다녔으니까 아직도 생각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디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이 6기통 S를 사시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또 멋진 차, 매력적인 차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들어가 보겠습니다.